안녕하세요. 12월 14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말에 눈이 많이 왔죠? 근데 저는 눈을 못 봤는데 아무튼 오늘 눈 조심하시고 이번 한 주도 우리 또 화이팅 있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기사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여러분 이제 2020년도 지나가기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각자의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내가 지금 뭐부터 해야 될지 잘 생각해 보시고 그냥 무턱대고 막 공부만 하지 마세요. 남은 12월 동안은 제가 지금 영상 하나하나씩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에 있어서 제가 지금 지원 동기 뭐 3편도 그렇고 일반 취업에 관련돼서도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을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그걸 보고 우리 한번 적어보자고요. 적어보고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저는 좀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생각을 하고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튼 각자의 결과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너무 그 결과만 놓고 보지 말고 우리 하나씩 차근차근 해봅시다. 자, 첫 기사예요. 직장인 10명 중 8명 주식 투자. 올해 수익률 18%래요. 야, 여러분들도 이제 취직하면 주식 투자 할 거라고요. 대부분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야, 이 보면은 직급별 주식 투자 금액 한번 볼까요? 부장에서 임원급은 1억, 과장에서 차장급은 6천, 사원에서 대리급 1,800. 와,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올해 코스피 기록적인 상승 뒤에는 직장인 투자자들이 있었다. 코로나19 이후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이들은 올해 18%의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게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표본이 그냥 그 대상으로 그 975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현상이고요. 우리가 아무쪼록 이런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뭔가 투자하는 이런 문화가 굉장히 지금 급속도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못돼서 지금 피투나 영끌 이런 현상들도 많이 일어나는 부작용들도 있지만 분명한 거는 이러한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늘 거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같은 20대도 굉장히 주식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 직장에 가게 된다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금융권 취업을 하건 일반 기업 취업을 하건 공무원을 하건 다 어디든지 본인이 원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살아가면서 투자라는 건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그럴 때 여러분을 지키는 투자를 위해서 지키는 취업 즉 내가 금융 쪽에서 뭔가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살면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이 지금부터 단단하게 기본기를 갖추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시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냐는 질문에 83%를 하고 있다래요. 물론 표본이 굉장히 적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신뢰할 만한 데이터냐 아니냐 그걸 따지기 전에 사회 전반적인 하나 이슈가 이렇게 되고 있고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의 방향성으로 이제 보자는 거예요. 자, 직장인들 주식 선호도는 코로나19 이후 크게 높아졌다.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죠. 그 이유가 왜 그렇냐? 국내외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해서 코로나 때문에 희한하죠. 국내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해서 57%. 그다음 은행 금리가 내려가서 저금리 기조이기 때문에 이런 저금리 이자 별로 안 되니까 이거 내가 은행 맡겨서 뭐해?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만약에 금융권에 간다고 한다면 이런 저금리 상에서 고객이 돈을 갖고 와야 돼. 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현상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치열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야? 아, 내 옆에 사람이 돈 벌었어. 음.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고 있다. 평균적으로 5,900만 원 정도를 투자한 직장인들은 올해 18%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18%가 여러분 굉장히 이게 큰 숫자예요. 내가 1,000만 원 투자했으면 180만 원을 수익으로 벌었다고요. 근데 지금 은행 적금 금리 얼마예요? 예금 금리 얼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내가 만약에 일반 직장인, 나 금융권 취업하다가 내가 일반 기업 갈 수 있어. 그랬을 때 여러분이 지금 공부한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 활용을 하면 좋잖아요. 지금 금리 1%대인데 내가 거기에 맡길까? 여러분? 이게 성향별로 다 다른 거예요. 누구는 난 죽어도 안전한 성향이야. 나 그냥 적금. 하지만 누구는 나 그냥 이 나이 때 펀드 한번 해볼래. 누구는 나 손에 놔도 다니까 주식 투자할 거야. 사람마다 다 다른 거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자, 투자 금액은 뭐 이거는 그냥 보세요. 참고로. 결국 전반적으로 직종을 떠나서 그 다음에 직급을 떠나서 누구나가 지금 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높은 수익률을 거둔 직장인들은 그 비결로 운을 꼽았는데 금융권을 준비한 사람들이라면 운이 아니라 이러한 거시 경제에 대한 그 꾸준한 관심
그리고 그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나의 어떠한 역량 그런 것들 여러분들 금융권에 취업한다면 나의 그런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고객들을 설득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역량이 되고 있다. 자 직장인들을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예요? 지식 부족.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뉴스를 한번 보시고 일반인들도 요즘에 너무나 관심이 많다.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융권에 종사를 하게 된다면 적어도 금융에는 좀 더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일반인들보다. 모든 종목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거시경제 흐름에 대해서 그 정도는 설명해 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된다. 그 역량은 비단 자격증, 대외 활동에서만 나오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스펙에만 너무 함몰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스펙도 일정 부분 내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겨울 방학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럼 뭘 해야 되는지 그런 우선순위를 따져보고 한번 준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연말 은행 신용대출 문턱도 높인다. 이거 제가 계속 진짜 귀에 피가 나도록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거 중요한 거예요. 계속 내년까지 이거는. 연말에 보세요. 지금 연말까지 신용대출 문턱 계속 줄인다고 했는데 내년 되면 어떻게 했어요? 내년에 신용대출 그 금융당국에서 줄여도요. 은행은 영업해야 돼요. 그러면 계속 줄일까요? 은행에서는? 안 줄여요. 은행별로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왜? 지금 연말이라서 은행들의 한도 본인들의 그 KPI 달성 목표가 채워진 지점들은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지만 내년에는 또 내년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연말을 앞두고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진다.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서 일부 차주에 붙이던 신용대출 규제를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등 한도 조서를 나서고 있다. 제가 이건 계속 얘기해줬죠. 그래서 신한은행도 낮추고 우리은행도 낮추고 뭐 다 아무튼 낮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흐름을 보세요. 계속 지금 그 11월부터 계속 낮춘다고 하고 있는데 내년 1월, 2월 되면은 신용대출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나 그걸 보면 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해가 쉬우려면. 자 12월이면 던져줬던 개미 올해는 잊어라. 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주식시장 평균 거래대금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볼까요? 좀 줄여서 아유 왜 이렇게 크게 해놓은 거야. 방향성 딱 보려면 주식시장 평균 거래대금이 올해 1월에는 11조였는데 지금 12월에 31조예요 여러분. 3배가 늘었다고요 거래대금이. 그럼 거래대금이 늘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12월이 되면은 약간 한 템포 쉬었다는 거지. 근데 지금은 그런 장이 아니야. 막 미친 듯이 올라가. 그러니까 뭐야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주식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무서운 말이 뭐냐? 증권회사 객장. 요즘에 객장 잘 안 가잖아요. 모바일로 다 하시면. 객장에 할머니가 나타나는 순간 그때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타이밍이다. 이제 그런 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어찌 보면 그러한 시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상투를 잡는 게 누구나가 상투를 잡으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까 첫 기사에 나온 대로 지식이 부족하고 관심이 없는데 그냥 남들이 올라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거래대금을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관심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동학 개미들의 거침없는 매수세로 12월 주식시장 거래대금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매년 12월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5조 원 이상 매물 폭탄을 던졌지만 올해는 오히려 순매수를 이어가며 거래 규모가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많이 올라온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도 여기 주주였어요. 저도 여기. 지금은 아니에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주주가 한번 돼보세요. 재밌어요. 자, 그래서 거래 대금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 중에 중요한 건 하나는 개인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순매수. 이러한 상황이 언제 어떻게 될까? 굉장히 저도 지금 궁금하고 참 어찌 보면 굉장히 리스크한 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일타 강사 불러 비공개 입시 강좌. 와 이거 뭐 얼마 전에 드라마 한 거 뭐죠 예전에? 스카이캐슬? 이거 뭐 스카이캐슬도 아니고 은행에서 일타 강사를 불러서 비공개 입시 강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걸 보면서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음, 뭐 영업만 잘한다? 그것도 있지만 돌아가는 흐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너무 은행에서 왜 일타 강사를 불러서 비공개 입시 강좌를 해요? 이 제목을 딱 보고 이 타이틀을 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 일타 강사를 불러서 비공개 입시 강사까지 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스카이캐슬에 사는 사람들이야. 응? 안 그래요? 응?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적다 많다. 많다. 강남 가면 세고 셌다. 그러면 제휴를 누가 하는 거야? 은행하고 그 학원, 제휴 업체 그 메인 기업들하고 하는 거겠죠. 학원하고. 다 물리고 물리는 그 우리가 그런 생태계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라니까요.
VVIP 자녀 입시 돕고 직접 배달까지. 참 대단하죠. 자산관리 화상 상담은 기본하고 라이프 스타일까지 챙기며 영업을 한다. 자산가 2명 중 1명은 비대면을 선호한다. 자, 비대면 시다 진화하는 PB 업무. 여러분들 뭐 PB 이런 직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는데 PB라는 직무가 좋을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 어떤 직무보다 저는 PB분들을 많이 만나고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직무이기도 해요. 근데 물론 매력적인 직무이지만 한번 보세요. 고2 딸을 둔 자산가 A씨는 몇 달 전 국내 1위 입시교육 팟캐스트 입시왕 운용자와 비대면으로 자녀 입시를 상담했다. 신한은행이 자사 프라이빗 뱅킹 VBIP 고객 200여 명을 마련한 비공개 온라인 세미나를 통화했었다. 와. 사업가 B씨는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송년 모임을 취소했다. 가족과의 송년회도 홈파티로 대체했다. 국민은행 PB센터에서 보내준 와인 선물 패키지와 온라인 송년회용 영상을 가족 모임에 활용했다. 와인 얽힌 스토리를 들으며 잔에 부딪히는 것만으로도 연말 분위기가 한껏 살아올랐다. 아, 여러분, 이거 딴 나라 얘기 같죠? 저도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음. 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금수저들이 아니니까. 근데 지금 이러한 금수저 자녀분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 중심에 뭐가 어디가 있다? 은행이 있다. 은행만 있을 건가? 아니다. 증권사도 있을 거고 보험사도 있을 거고 각 나름대로의 VVIP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VVIP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만약에 수익률로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지금 신한은행 국민은행 나왔는데 자 신한은행이 자산관리에서 특화돼 있어 그 펀드 수익률도 잘 나. 국민은행도 뭐 자산관리 WM이 훌륭해. 그런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서비스의 질 차이나 고객들 느끼기에는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돈을 내가 VBIP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야. 그러면 이 돈을 맡기는데 어떠한 그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뭐가 됐냐? 내 딸이 지금 고2 고3이야. 그럼 입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각 은행들이 뭐예요? 그러한 자녀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어,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매식경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조금 정말 잘 이렇게 성장하고 금융권에서 이제 좀 높은 데 가서 물론 이러한 것도 좋지만 일반 서민들을 위한 이러한 것들을 한번 어떠한 측면으로 기획을 해본다? 그런 것들을 저는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왜? 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익을 뭔가 갖고 가야 되니까. 그러면 제가 오늘 얘기가 좀 딴 얘기로 지금 샜는데 저는 이러한 거를 보는 게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평등하지 못한 교육 기회, 그리고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격차,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비단 대학 그 고등학교 때뿐만이 아니라 대학에서 벌어지고 대학에서 누구는 정말 알바 정말 힘들게 하면서 음 정말 취직하는 것도 힘든데 누구는 공부만 하면서 뭐 취직하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 신세한탄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지만 아니 왜 서민들을 위해서 이런 거 안 해주냐고요. 저는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서민들 해주면 안 되나? 서민들 해주면 거기에서 뭔가 좀 더 오는 것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들이 좀 만약에 그 중에 한 명이 된다면 나중에 이런 것들 좀 기획하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요 은행 PB들의 비대면 발권을 분주해지고 있다. 고액 자산가들의 PB센터 방문이 코로나 사태로 뚝 끊겼어. 뚝 끊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비대면 중심으로 옮겨가자 PB들도 변신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은행 PB, 증권사 PB 예전에 그냥 앉아서 고객 받았지만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력이 더 중요해진 거라고요. 자산관리뿐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언택트 서비스를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자, 저는 그러면 여러분한테 하나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상반기에 어떤 자소서들이 있겠지만 지금 대부분 서민을 위한 이러한 어떠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왜? 당장 돈이 안 되니까. 그러면 입사업 포구라든가 아니면 고객을 늘릴 수 있는 마케팅 방안에 저는 서민에 대한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서민을 위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아니라 여러분만의 생각을 좀 더 담아내. 서민들, 예를 들어서 흑수저들은 뭐 어떤 게 문제고 어떤 게 애로점이 있어. 그럼 그들한테 어떠한 걸 제공해 줬을 때 어떠한 기대 효과가 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저는 한 번쯤은 고민해봤으면 좀 좋겠어요. 온라인 클래스부터 직접 배달까지 주요 은행 PB들은 자산관리 상담을 비대면으로 바꾸고 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금융에만 한정된 게 아니에요. 모든 지금
고객을 상담하는 그런 직군들은 비대면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유통업계만 보더라도 굉장하잖아요. 그 온라인 배달 그런 서비스가. 자, 화상으로 담당 PB에게 상담받을 수 있는 건 기본이다. 자산 관리 유명 유튜버를 초대해주고 소수 고객만을 위한 비대면 세미나도 한다. 아, 음. 고객의 흥미를 느낄 만한 온라인 클래스를 마련해 준 뒤 참여 기회를 주기도 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해보시고 PB 직군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PB라는 직군이 굉장히 좋아요. 개인금융도 좋고 뭐 기업금융도 좋지만 왜냐? 특히나 돈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재테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내가 이러한 상품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상품 정보 그다음 내가 이런 수익률을 내면서 본인만의 이렇게 좀 약간 재미있어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 끊임없이 고객을 그 상담하고 컨트롤하고 상품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면서 이 PB 직군에 대해서 굉장히 메리트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도 한번 실제 PB들이 뭘 하는지 그리고 PB 앞으로 비전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비대면과 PB가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상담을 한번 PB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의 진로 선정 중에 하나가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너무 오래됐네요. 갑자기 여기에 제가 꽂혀갖고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 한 주도 우리 화이팅하고 자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뭐가 어떻게 됐던지 현재까지 나온 결과 우리가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하고 같이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화이팅!